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의 수익률은 내가 코스피에 투자를 했느냐 혹은 코스닥에 투자를 했느냐 이에 따라서도 사실 꽤 크게 갈릴 것 같은데요. 물론 코스피 안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은 이 선택에 따라서 사실 수익률이 또 결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소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 40년간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장이죠. 그래서 한국에 돈벼락이 쏟아졌다. 돈벼락. 근데 그것이 딱 이 두 군데만 쏟아졌고 나머지는 이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 그걸 그대로 네, 이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짜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돈벼락이 쏟아지긴 했는데 이게 너무 일부 기업들에게만 쏟아진 거고 저희가 오늘 좀 코스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천스닥 이었는데 지금 916선까지 떨어졌고 사실 근데 또 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코스피가 더 가겠지. 코스닥은 올라가면은 금방 또 저항 맞고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이게 뚜렷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심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스닥에 뭔가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코스피 대비해서 약간 부진한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시장은 수급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수급의 언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진 건 분명해요. 그러나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산업혁명, 공업혁명, 정보혁명이 있어 모든 큰 혁명이 있을 때 보면은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그래서 새로운 기술, 신기술이 이게 주목받고 그리로 돈이 몰리고 전통 산업 또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산업들로는 돈이 안 가는 현상. 그게 이제 최근 한 3년 사이에 AI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네. 이 신기술, 신혁명이 시작이 됐을 때 이거 K자형 어떻게 보면 양극화 그게 이제 코스닥의 정체에 제가 볼 땐 가장 큰 주요 요인이고 이것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K자의 위까지의 뭔가를 건드리지 않고 기존에 있던 핸드폰 만들고 TV 만들고 노트북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것만 갖고서는 이것은 양극화를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가장 크게 가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근데 코스닥 내에서도 괜찮은 그래서 것도 이런 많지 거죠.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의 주방장도 재료가 좋아야 미역국을 잘 끓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툭불 소고기에 정말 기장미역이다. 그러면 누가 해도 잘하는데 이게 미역이나 소고기의 질이 떨어지면 최고의 레시피를 가져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의 가장 큰 요인은 안에 컨텐츠가 이것이 과연 이제 나스닥 같은 그런 A급이 있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자금 자체가 좀 크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성장 펀드도 있고 그래도 정부의 기조는 우리도 코스닥도 살리겠다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정부가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시장 구조를 제대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텔 사장님이 손님 끌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손님 오는 거 아니잖아요.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님을 끌만한 네. 이제 이벤트가 사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시장의 좀 부흥 그리고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 잘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퀄리티가 있는 또 자금이 들어와야 될 테고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어지려면은 기업들도 실적을 내야 합니다. 사실 코스피의 몇몇 기업들이 압도적인 실적이라든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만 가는 거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정도의 체력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이게 사실 이제 또 한국과 중국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중국의 자본시장 그리고 주식시장의 흐름은 좀 어땠습니까? 우리랑 똑같은데요. 네. 작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 중국은 이제 커창반이라고 우리 코스닥 같은 거죠. 네, 커창반. 이게 주가가 폭등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고 우리 코스닥이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이제 차스닥 뭐 거청반 아무거나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한 6대 성장 산업이 있어요. 반도체나 AI나 바이오나 뭐 신에너지 네. 그 산업만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6년 만에 시총을 1,900조를 만들었습니다. 1900조. 6년 만에. 그래서 우리는 뭐 지금 ETF 시장보다 작아진 게 코스닥인데 네. 그게 일단 이제 다른 점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똑같이 정말 제대로 된 그 테슬라 조항이죠. 이익이 안 나도 기술력만 있으면 상장시켜주는 기술력 우대 시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AI 칩 회사들이 이제 뭐 엔비디아 말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데 이거를 지금 거의 다 상장을 시켜줘요. 근데 뭐 적자가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하고 조금 이제 다른 점이고, 그리고 이제 스타 기업을 상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뭐 파운드리, 뭐 세계에서 지금 뭐 4등, 3등을 하는 이제 SMIC가 이 거청반에 상장을 했고, 네. 또 이제 지금 한국하고 뭐 지금 한국 반도체 경기도 영향을 주는 CXMT라고 중국의 이제 최대 디램 메이커도 7월 중에 지금 상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어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투불 소고기의 이제 기장력을 이제 가진 그런 이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진입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덩치가 크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게 중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한국 사실 시장이 잘 가는 최근에 좀 요인들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도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인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뭐 우리보다 더 개인이 많죠. 그죠. 거의 2억 명 가까운 이제 계좌가 있는데, 네, 계좌를 얼만큼 가지고 그러나 있는지.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가 주도하는 장이고, 그래요? 그 한국도 뭐 기관하고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개미들이 그걸 받아내는 장인데, 중국도 지금 상황은 개미가 아니라 아직은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중국 개미들 같은 경우는 긴가민가 이제 그러고 있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빼서 이제 주식으로 직접 보기보다는 중국으로 얘기하면 펀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은행에 있는 이제 금융 상품을 사는 쪽으로 자금이 지금 무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고, 네. 그래서 중국 개미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우리처럼 테마주 투자를 많이 하다가 이제 최근 이제 몇 달간은 외국인의 동향하고 거의 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이제 반도체 대형주, 메모리 뭐 이런 쪽에 완전히 집중을 해서 그쪽의 주가들이, 우리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 그러지만 중국의 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관련되는 회사들은 주가가 우리보다도 우리가 많이 올라간 것에 2배, 3배가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의 시장도 함께 좀 설명을 듣고 왔고, 그렇다면은 앞으로 코스닥이 더 부흥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AI가 지금 호황인데 이걸 잘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서 최대 난제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열입니다. 그래서 열 나면은 이거 반도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 이게 데이터 센터 대신 반도체 열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거, 냉각 시스템, 네. 이거 우리가 잘해요. 그리고 또 반도체를 하려면 지금 뭐 1,000조를 투자하네, 뭐 2,000조를 투자하는 거지만 소부장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 기술이 거의 한계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패브리케이션보다는 패키징이 더 중요해지고 소재가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네. 지금 전력이나 냉각이나 패키징이나 소재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가는 AI가 가는데 가장 중요한 병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산업, 그런 기업, 이걸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상장시키는 것, 이게 지금 잠들고 있는 코스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뭐 우리한테는 기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 놓치면은 뭐 코스닥은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거고, 이걸 잘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 확실하게 이게 리바이탈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에 잘 가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요 시대 흐름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기술력 강화가 있어야지 사실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가 사실 최근에는 이제 뭐 국가의 핵심 뭐 안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워낙 또 많이 알고 계시고 밀접하게 있으시니 좀 궁금한데요. 중국과 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사업을 육성하고 뭐 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그래서 우리도 어프로치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서남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지금 정말로 우리가 대만이나 중국을 좀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지만 대만은 정부가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춰주고 나서 기업을 유치를 했어요. 이제 그게 뭐 그 우리하고 굉장히 좀 다른 점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파운드리에서 세계 1등하는 TSMC가 거의 67%에서 70%의 마켓셔를 가진 그래서 대만 해협이 만약에 잠기게 되면은 전 세계 AI 산업이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이제 맞아요. 만들 네. 정도로 국가가 인프라 쪽을 제대로 갖췄다. 이게 이제 대만의 특징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닥치고 투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게 1, 2기 반도체 펀드를 통해서 한 60조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했고 지금 3기 펀드는 1, 2기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금액을 70조를 바로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합쳐서 지금 120조 이상의 자금이 반도체 산업에 들어갔고 이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무모하리라 생각될 정도로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설비를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정부가 이게 보조금을 어떻게 주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둘 다가 생태계에다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도 제대로 잘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클러스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과 이제 대만을 우리가 좀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것의 결과가 결국은 이게 예를 들어서 중국의 CXMT라는 회사가 1년 전에 시장 점유율이 월드마켓 점유율이 3%에서 지금 8%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중국의 TSMC 같은 경우는 부동에 이게 파운드리에서는 뭐 나머지 2등부터 10등까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이제 거의 2배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정부와 정책에 정말로 정확하고 아주 잘 계획되고 갖추어진 이 지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투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공을 하나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몇천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공시한 걸 어제 보면 그게 2026년부터 2040년까지예요. 그래서 14년간 뭐 그러는데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뭐 과거에는 4년 그러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짧아요. 4년 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정말로 뭐 14년 뒤에까지를 예측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신뢰성이 있냐를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람이 IQ가 좋아야 뭐 똑똑하다 그러는데 한국은 IQ가 아니고 EQ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력, 이제 execution quotation. 이제 얘기는 그래 2,000조를 하든 3,000조를 하든 800조를 하든 좋은데 과연 이걸 제대로 실행할 수 있냐? 실행력이 얼마나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미 발표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뭐 신뢰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실력으로 그걸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지금 뭐 용인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이게 인허가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이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권 바뀌면 홀로오는 뒤집는 그런 정책으로 가면은 이건 하나만화가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인프라에 대한 이제 지원을 제대로 된 이제 반도체 지원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CXMT인데요. 최근에 애플이 이제 반도체를 너무 비싸니 CXMT를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검토도 뭐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인데 이것의 의미는 CXMT 것을 지금 바로 사겠다기보다는 이것은 핑계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메모리의 수급 부족에서
이게 애플의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네. 이 가격을 올릴 때 여기서 핑계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CXMT 반도체를 사줄 허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격을 올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허가 안 해줘서 그렇다. 이런 핑계거리 때문에 지금 이제 CXMT를 검토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미국의 그 제재는 국방부가 CXMT를 제재한 것인데 애플은 국방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CXMT 물건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미국 정부가 이 CXMT를 소위 말하는 상무부의 엔티티 리스트로 묶을까봐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걸 사전에 이제 막기 위한 로비를 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CXMT가 뭐 실력이 엄청 뛰어나거나 이런 것보다는 애플이 이 내부적으로 전략적인 어떻게 보면 가격 인상의 빌미, 그리고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중국 내에서 메모리를 CXMT를 이제 채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실력이 한국을 따라오거나 이건 아니에요. 레거시 쪽에서도 우리는 12나노, 10나노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CXMT가 만든 DDR5도 한 17나노 수준이에요. 우리보다 한 3, 4세대 정도 뒤진 거기 때문에 네. 그 기술력은 여전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의 그런 CXMT 채용이나 로비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약간 과장이 있고 그것은 이제 애플의 내부적인 사정이나 전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까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호재죠. 그래서 어차피 미국이 이걸 리젝트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놓고서 이거 사기가 어렵고 그 얘기는 지금 메모리의 수급이 이럴 정도로 타이트하다. 이제 그런 것을 시장에다가 간접 홍보를 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캐파를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수급의 타이트함에다가 약간의 기름을 붓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타이트한 수급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이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아까 전에 이미 좀 말씀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돼야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계획에서 시간표가 없어요. 800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에 얼마나 투자하고 2029, 30에 얼마를 투자하냐는 것에 디테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악마가 거기에 지금 숨어 있고 시간표가 없는 플랜은 그것은 그냥 광고라고 사실은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연도별 계획을 확정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 법안이 필요하다면 법안 이거 빨리 만들어서 이제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제 우리 국민성장펀드니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소부장이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 소부장을 전략적으로 국민성장펀드 같은 예를 들면 특정한 지역에 가는 그쪽에다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3가지 정도는 해야 당장 이게 실행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고 왔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질적으로 이 투자 계획을 어떻게 또 구체화해 나갈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